안녕하십니까. 벡터코리아에서 인베디드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주국선 매니저라고 합니다. 금일 발표드릴 내용은 벡터 어댑티브 오토사 솔루션인 어댑티브 마이크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기존 클래식 오토사와의 차이점, 그리고 어댑티브 오토사에 대한 유즈 케이스, 관련된 툴체인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적인 설명과 유지 케이스와 툴체인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능 안정과 시큐리티 관련된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어댑티브 오토사 플랫폼이 발전된 계기는 차량 내 다양한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증가된 배경이 있습니다. 휴대폰과 차량의 커넥티비티, 그리고 전기차, 자율주행과 같은 기술의 발전에 커넥티비티를 구축하기 위한 무선망들과 차량 외부의 시스템, 그리고 차량 내부에 고성능 프로세서가 탑재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차량 시스템에서는 클래식 오토사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의 여러 기능들을 대응을 했었는데요. IT적인 기술들에 대한 니즈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및 그다음에 차량 외부의 백엔드 서버를 통해서 이더넷 통신을 이용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구현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들, 이런 것들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차량 내부에 이러한 기능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고성능 프로세서가 필요하게 되고요. 주로 헤드 유닛과 인포테인먼트 쪽에 이러한 고성능 프로세서들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IT적인 시스템과 클래식 오토사의 기능들이 융합되어 어댑티브 오토사 플랫폼으로서 제공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클래식 오토사도 여전히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내부의 플랫폼을 살펴보면 기존의 클래식 오토사라는 플랫폼이 여전히 사용이 될 것이고요. 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는 여전히 리눅스와 안드로이드와 같은 기존 플랫폼들이 계속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 내부에서 고성능 연산을 담당을 하는 하이 퍼포먼스 제어기의 대상으로는 어댑티브 오토사 플랫폼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댑티브 오토사에 대한 적용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에 고성능 제어기가 존재를 하고 여기에 어댑티브 오토사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인포테인먼트, ADAS, 커넥티비티, 그리고 차량 내 앱스토어 같은 여러 도메인 분야에 이러한 어댑티브 오토사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댑티브 오토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의 RTOS 기반이 아닌 포직스 OS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의 설치와 그 다음에 업데이트 시작들이 기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처럼 전원이 인가되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휴대폰의 어플리케이션처럼 설치와 동작들이 런타임 중에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에 탑재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 안전 관련된 요구사항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는 여러 제어기들이 클래식 오토사를 여전히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 클래식 오토사와의 연결성도 계속 고려가 될 예정입니다. 간단한 차량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차세대 차량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이 중앙에 처리해주는 센트럴 컴퓨터 유닛이 존재할 수가 있고요. 각각 도메인별로 도메인 컨트롤 유닛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메인 컨트롤 유닛 밑에는 기존의 센서와 액추에이터 형태의 제어기들이 계속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팅 플랫폼이라고 보는 이 센트럴 컴퓨팅 유닛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성능 프로세서를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러한 고성능 프로세서를 동작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32비트 OS가 아닌 64비트 OS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64비트 OS 기반의 어댑티브 오토사가 차세대 오토사 플랫폼으로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센서와 액추에이터 제어기들은 여전히 32비트 이하의 MCU들을 많이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여전히 클래식 오토사에 대한 유즈 케이스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관련된 유즈 케이스와 툴체인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이 어댑티브 오토사가 적용될 수 있는 도메인들은 인포테인먼트 분야와 ADAS와 관련된 자율주행 분야,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
차량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할 수 있는 이제 앱스토어 같은 개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분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리눅스와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프릭스 기반의 OS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좀 더 차량 아키텍처 내에 썸IP와 같은 차량 프로토콜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어댑티브 오토사를 추가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분야 관련해서도 이 센서 퓨전 및 이미지 프로세싱을 위해서는 이제 고성능 프로세서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고성능 프로세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어댑티브 오토사 적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커넥티비티와 같이 카2엑스 관련된 기능이라든지, 테슬라 예제가 이제 유명한데 차량 앱스토어 같은 플랫폼이 존재할 예정입니다. 등장할 예정이고, 이러한 차량 앱스토어 플랫폼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같은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차량 OEM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적용을 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플랫폼을 적용하기 위해 어댑티브 오토사 기반으로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설치와 업데이트 관련해서는 필수적으로 오버 더 이어 OTA 기능이 적용될 수밖에 없으며, 이런 OTA 관련된 기반 기술들을 어댑티브 오토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직스 환경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를 간단한 유즈 케이스와 더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포직스 OS가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MCU와 같이 공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번 유즈 케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프로세서를 담당하는 별도의 칩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 버스에 연결되는, 커뮤니케이션 버스에 연결되는 MCU, 이런 MCU를 통해서 통신과 진단 등을 처리를 하게 되고, 이 MCU1인 결국 이 포직스 OS 위에서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을 구동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간의 데이터 연결을 위해서는 SPI나 이더넷 등을 이용한 IPC 등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칩 솔루션에서 이제 원칩 솔루션인 이제 SoC 기반의 솔루션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SoC 기반에서는 이제 포직스 OS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이제 프로세서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클래식 오토사를 별도의 프로세서로 사용하는 컨셉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포직스 OS 위에 RTOS, 오토사 OS를 게스트 OS로 활용을 해서 오토사 플랫폼을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을 이 네이티브 포직스 어플리케이션으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칩 솔루션 기반에서 기능 안정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면 이런 하이퍼바이저 같은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대응을 하게 되고, 이러한 유즈 케이스에서 현재로서는 이러한 어댑티브 오토사라는 플랫폼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원칩, 투칩 솔루션을 이런 원칩 기반의 단일 포직스 OS 기반의 어댑티브 오토사 솔루션으로 대응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클래식 플랫폼과 어댑티브 플랫폼의 적용 분야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이 각각의 적용된 유즈 케이스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클래식 오토사가 주로 적용되는 샤시 또는 엔진, 변속 제어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실시간성, 실시간 응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클래식 플랫폼이 계속 사용될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아까 설명드렸던 ADAS 제어기라든지 인포테인먼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세싱 처리 능력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댑티브 오토사가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된 기능 안전의 요구사항 같은 경우 이런 클래식 오토사와 어댑티브 오토사 모두 중요하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댑티브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댑티브 어플리케이션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기존의 클래식 오토사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대비해서 이 아래쪽에 보시는 이런 세 가지 타입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는 이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포직스 OS 라이벌을 직접적으로 호출해서 사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기존의 클래식 오토사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제공한 RT 포트처럼 이런 아라컴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그 어댑티브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이 어댑티브 오토사의 익스큐션 매니저라든지 이 퍼시스턴시 관련된 기본적인 모듈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 모듈들에 대한 API를 직접 호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클래식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서 사용하던 샌더 리시버 포트라든지 클라이언트 서버 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아라컴 포트와 대응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벡터 어댑티브 오토사 관련해서 구현 환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클래식 오토사의 구현 환경과 좀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포직스 OX 기반의 개발 환경이 접목이 되어야 되고, 관련해서 저희 쪽에서는 이클립스 기반의 IDE 툴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클립스 기반의 IDE 툴을 제공을 하고, 개발 환경 같은 경우에도 아래쪽에 보시는 터미널 기반의 개발 환경들을 제공하게 되고, 저희 쪽에서 개발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된 어댑티브 어플리케이션 예제가 포함된 것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툴체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댑티브 오토사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ARXML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런 ARXML들을 생성을 하기 위한 어서링 툴로서 벡터의 프리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단 관련된 툴로서 캔델라 스튜디오라는 툴이 벡터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션에서 매스웍스의 박창식 부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이지만, 관련된 모델링 데이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디자인을 설계를 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고요. 이런 어플리케이션 디스크립션과 관련된 매니페스트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 디스크립션과 매니페스트들은 기존의 클래식 오토사의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취급을 받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쪽 캐노이 쪽에서 시뮬레이션과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임포트를 해서 관련된 어댑티브 오토사 어플리케이션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오토사 제품이 저희 쪽 벡터 어댑티브 마이크로사라는 브랜드로 저희 쪽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임포트를 해서 관련된 코드들을 제너레이션 할 수가 있고요.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코드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현된 것들은 어플리케이션 바이너리로 생성이 되고, 관련된 설정들은 매니페스트로 설정해서 이런 것들이 관련된 차량 시스템에 포팅이 되게 됩니다. 툴 워크플로우를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어스터링 툴을 통해서 관련된 LXML들이 생성이 될 거고요. 이런 LXML들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타입들이 내부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LXML들을 임포트를 하여 저희 쪽 제너레이터를 거치게 되면 관련된 스켈레톤 파일들과 스태틱 코드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제너레이션 코드와 스태틱 코드를 같이 빌드 컴파일 하여서 관련된 바이너리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관련된 매니페스트 파일들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런 바이너리랑 매니페스트 파일들을 포팅을 해서 차량 시스템 위에 포팅을 하게 되면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이 구동되는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랫단에 어댑티브 오토사 관련된 모듈들이, 관련된 디몬들이 동작을 할 거고요. 그 상위 위에, 그 위에 관련된 어댑티브 어플리케이션들이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어댑티브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떻게 구현이 된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포팅된다라는 거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구현들을 위해서는 기존 클래식 오토사 같은 경우 다비치 컨피그레이터는 BSW 컨피그레이션 툴이 존재를 하게 되고, 관련 어플리케이션들을 위한 어서링 툴로서 다비치 디벨로퍼와 같은 툴을 제공했었는데요. 어댑티브 오토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컴피그레이션 툴 기반이 아닌 이 IDE 툴 기반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포직스 환경으로 가게 됨에 따라 기존 클래식 오토사의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한 개가 이러한 툴 환경 자체가 약간 변경이 되었다는 부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여러 파라미터들을 설정을 해서 관련된 코드들을 제너레이션 했다면,
이 어댑티브 오토사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직접 코딩해서 관련된 인터페이스들을 호출해서 구현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코딩, 구현 관점에서 약간 편의성을 드리기 위해 저희 쪽에서는 이러한 어댑티브 ID 툴에 DSL이라는 별도 이제 마크업 랭귀지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ML 네이티브 시텍스를 보시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보기 가독성이 편한 형태로 랭귀지를 변환해서 보여드리게 되고요. 관련된 유즈 케이스라든지 관련된 API 설명들을 별도의 이런 창들을 통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능 안정과 시큐리티 관련된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안전 적용을 하기 위한 이제 ISO 26262 프로세스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OEM에서는 아이템 데피니션부터 관련 하라 분석, 그다음에 세프티 골을 정의를 하고 관련된 펑셔널 세프티 컨셉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펑셔널 세프티 컨셉 기반으로 TSR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티어 1 입장에서는 이런 펑셔널 세프티 컨셉부터 관련된 제어기 구현까지 구현을 담당을 해야 되며 이 중에서 베이직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제 벡터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관련된 기능 안전 프로세스를 준수한 관련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벡터와 같은 툴체인에서는 이런 기능 안전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라와 세프티 콜들 관련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제품으로서 고객들에게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 기반의 하라 분석과 세프티 콜들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영역에 해당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어쌔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테크니컬 세프티 리퀘어먼트를 나름 정의를 하여서 관련된 세프티 리퀘어먼트를 소프트웨어 세프티 리퀘어먼트를 도출을 하고 세프티 메커니즘을 구현을 하고 세프티 매뉴얼들을 작성을 해서 이 프로젝트 기반으로 세프티 케이스를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기반의 세프티 컨셉과 저희가 임의로 어쌔션한 세프티 테크니컬 세프티 리퀘어먼트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 절차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러한 제어기 기반의 소프트웨어 구현에 이러한 저희 쪽 관련된 소프트웨어 세프티 리퀘어먼트들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어기 레벨에서 세프티 케이스 작성에 저희 쪽 세프티 케이스 문서가 레퍼런스로서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안전에 관련된 어댑티브 오토사 플랫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익스큐션 매니저,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퍼시스턴시, PHM, 아이덴티티 액세스 매니지먼트와 같은 모듈들이 관련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저희 쪽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제 어댑티브 오토사에 대한 세프티 메커니즘은 아래처럼 세 가지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클래식 오토사와 마찬가지로 엔드-투-엔드 프로텍션, E2E 커뮤니케이션이 적용이 되게 되고요. 클래식 오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CAN 커뮤니케이션에 주로 E2E 프로텍션이 적용이 됐다면 이 어댑티브 오토사에서는 SOMIP 통신에 E2E 프로텍션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관련해서 적용되는 방식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클래식 오토사와 별 차이점이 없고요. 관련된 E2E 시리얼라이제이션, 디시리얼라이제이션 이 아라컴 모듈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래식 오토사에서는 이제 와치독 매니저라는 모듈에서 이러한 어라이브 모니터링, 데드라인 모니터링, 로지컬 슈퍼비전 같은 것들을 제공을 했다면 어댑티브 오토사에서는 이 플랫폼 헬스 매니지먼트라는 모듈에서 와치독과 동일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세 가지 이 슈퍼비전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라이브, 데드라인, 로지컬 슈퍼비전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기능 안전에서 요구하고 있는 프로그램 플러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이러한 로지컬 슈퍼비전들을 꼭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MVM 데이터의 무결성 관점 관련해서 이제 퍼시스턴시 쪽에서도 무결성, 커럽션, 위변조 관련된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를 하기 위한 이런 기본적인 CRC 체크섬들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고요. 이런 기능들을 이제 퍼시스턴시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이프티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페일 세이프 관점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페일 오퍼레이션,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적용되는 페일 오퍼레이션 컨셉에서는 좀 더 다른 방식의 접근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러한 세프티 메커니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인간 타이밍, 메모리 관점에서 이제 디터미스틱한 방법론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일반적인 OS가 아니라 좀 더 이제 다양한 RTOS와 이런 타임 크리티컬한 부분에서 뭔가 좀 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거는 별도로 요청하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따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관련해서는 영향성이 있는 모듈들이 이러한 커뮤니케이션과 크립토 관련된 스택, 그 다음에 IAM, Identity Access Management, 그 다음에 OS 이런 모듈들이 크립토 시큐리티 관련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시큐리티 구현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커뮤니케이션 쪽, 그리고 이 아이덴티티 액세스, 그러니까 인증 관련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 런타임 프로텍션 관련된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거 관련해서는 기존의 클래식 오토사의 메모리 프로텍션과 비슷한 컨셉으로, 거의 동일한 컨셉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부터 설명드리면, 기존 IT 시스템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시행을 하시다 보면 이제 HTTPS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TCP/IP 통신에서 이제 TLS 또는 DTLS 적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동일하게 SOMIP에서도 이러한 TLS와 DTLS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 SOMIP에서는 TLS와 DTLS 적용을 지원을 하고 있고, 해당 TLS와 DTLS 적용해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쪽에 시큐어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DP랑 TCP 모두 다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덴티티 액세스 매니지먼트라는 모듈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존의 리눅스의 이제 PDP 기반의 인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팔리시 디시전 포인트라는 이제 PDP를 OEM 쪽에서 정의를 하게 되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액세스를 할 수가 있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덴티티 액세스 매니저에서는 이런 팔리시 기반으로서 어떤 인증, 허가된 어플리케이션만 접속을 할 수가 있고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관련된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의 SOMIP 디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러한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아이덴티티 액세스 매니지먼트에서 관련된 설정들 그리고 관련된 매니페스트 XML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댑티브 오토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30분 내외라는 제한적인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정말 간략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혹시나 좀 더 어댑티브 오토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시거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실 경우에 이제 저한테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별도 회의나 연락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의 발표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드리면 앞단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것 같이 이 차량 아키텍처가 많이 변경이 되면서 고성능 프로세서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클래식 오토사, 그러니까 RTOS에서는 이제 32비트 MCU밖에 지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고성능 프로세서에서는 64비트 아키텍처를 주로 적용을 해서 이런 64비트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포직스 OS가 꼭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포직스 OS를 지원을 하면서 기존 오토사와의 연결성 그리고 차량 커뮤니케이션, 진단 같은 것들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댑티브 오토사가 필요한 솔루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오토사가 모든 제어기에 적용이 될 수는 없겠지만 주로 핵심 제어기에 적용이 될 예정이고, 이런 관련된 기술들이 계속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큐리티 관점에서 많은 변경들이 있고 발전들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여러 도메인 쪽에서 관련된 어댑티브 오토사를 적용하는 양산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클래식 오토사가 없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클래식 오토사는 중요하고, 단지 다른 목적, 다른 기능으로서 어댑티브 오토사가 계속 필요성이 증가가 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어댑티브 오토사와 클래식 오토사에 대해서 이 벡터에서도 고객 여러분께 훌륭한 적절한 솔루션으로서 계속 관련된 정보를 제공드리고
하시다면 관련된 미팅이라든지 연락도 얼마든지 저희 쪽에서 기꺼이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발표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